한 번 더 할게요. 자, 서울대 킴쌤 수학 수업 안내문 오답 노트에 끼워놓은 거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러분 첫 수업을 듣는 여러분은요, 요 카페에 무조건 가입하셔야 돼요. 카페는요, 선생님 여기 보면 캠코더가 있죠? 캠코더로 강의를 전부 찍어놔요. 그래서 난 좀 더 복습을 하고 싶어? 예, 수업을 들으시면 돼요. 카페에서 나 결석을 했어요 이러면 카페에 들어가면 강의가 있으니까 결석 부분을 수업을 들어서 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몰라가지고 질문하는 모든 문제는 카페에 선생님이 다 올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카페에서 내가 모르는 것만 여기 내가 모르는 번호 163번 있네 클릭해가지고 열어서 그걸로 공부를 해오시면 돼요. 네, 자 그리고 강의를 수강하고 과제 풀이. 우선 선생님의 과제는 기본적으로 4단계 과제로 돼 있어요. 각 단원마다 모두 다 AB형, ABC형, BC형 그리고 1시리즈. 요게 지금 중학생들에게 맞춰져 있는 강의의 수준이어서 여러분은 A, B부터 시작해요. 자, 그런데 강의의 목적이 좀 다릅니다. 자, A, B형 다음에는요. A, B, C 혹은 나 숙제 너무 많아서 못하겠어요. 조금이라도 줄이자. BC형 요런 걸로 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통 여기에서 풀게 되는 문제집의 권수는 총 6권이 되는 겁니다. 3권, 3권. 같은 문제집으로 한 번 더 반복하되 심화까지 이제 반복이 되는 건데 요 6권의 목적은 나의 나쁜 머리를 똘똘 굴려가지고 문제를 열심히 풀어보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개념을 배우게 될 거예요. 거의 1500개 이상의 개념을 배울 겁니다. 중학교 때는 상상도 못하는 무지하게 많은 개념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냐? 이 1500개의 개념을 머릿속에 단단히 넣고 6권의 문제집을 풀면서 자유자재로 꺼낼 수 있게끔 훈련을 할 거기 때문에 빨리 푸는 게 최고의 목적이에요. 답지 보셔도 돼요. 근데 공부는 안 하고 손만 움직이면 안 되죠? 머리 쓰시면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최대한 빠른 속도로 이 과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면 그 후에 이제 세 번째로 들어가는 게 1시리즈라고 해서 조금 어려운 상급 문제집이에요. 실제로 여기까지 여러분이 완성을 했다라고 하면 고등수학의 70% 정도가 안정적으로 완성이 된 상태일 거고요. ABC나 BC까지 한 번 더 반복을 하게 되면 갑자기 95% 수준까지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1시리즈를 마치면 여러분은 상위 1%, 1등급이 아주 안정적으로 고등학교에 가서 나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1년 동안요, 나는 어디까지 갈까? AB까지 갈까? ABC까지 갈까? 1시리즈까지 갈까는 여러분 하기에 달려있습니다. 알겠죠? 앞으로 이제 요렇게 가는데 사실은 말이 ABC지? 이거 쉽나? 이럴지 모르는데 되게 어려워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선생님이 우선 기본 교재는 전반적으로 특수한 학생들을 빼놓고는 전부 다 AB형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왜? 빨리 푸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가보면 모르는 문제 질문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이 문제를 이제 이 문제집들을 막 풀다 보면 되게 어려워서 잘 모르겠네? 이런 문제집은요, 밑에 있는 답지를 그대로 한번 찬찬히 생각을 해보면서 뺏기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뺏겨도 선생님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물론 전체 문제집을 다 뺏긴다 문제가 되겠지만 모르는 것만 뺏기셔도 상관이 없는데 내가 뺏겨서 이거 별로 안 어렵네? 이해했어? 이러면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답지를 뺏겼는데도 하나도 모르겠어. 그러면 그때는 답지를 반드시 뺏긴 후에 내려야 되는 판단이에요. 가끔 이런 학생이 있어요. 문제가 이만큼 길어요. 수능형 문제라서 문제만 한 30줄 돼. 아이씨 모르겠다. 생각하기 힘들어. 별표 이래놓고 아무것도 풀지도 않고 답지 한번 읽어보지 않고 별표만 치는 학생들이 있어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학생, 선생님이 안 풀어드려요. 무조건 답지를 최소한 한 번 베끼고 앞 페이지에 보면 번호표가 나와 있죠? 이 번호 밑에 여백이 약간 있어요. 거기에 이제 별표 치면 선생님 내가 이거 답지 뺏겼는데도 모르겠어요 라는 표시를 해주면 선생님이 이제 일주일 내에 받아가지고 숙제 검사를 하면서 별표가 나왔네? 잘했나? 오, 답지 잘 뺏겼는데도 몰랐어? 알았어, 선생님이 풀어줄게 라고 해서 영상 강의로 찍어서 다시 카페에 올려둘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주에 숙제를 받으면 이제 미완성의 K를 받게 될 거예요. K 동그라미는 넌 이제 숙제를 너무 잘해서 안 제출해도 돼! 끝! 이런 거고, K는 미흡한 구석이 있으니 다음 주에 재제출해 주세요인데, 요 미흡한 구석은 빠져있는 문제가 있거나 빼먹은 문제가 있거나 별표 문제가 있거나
질문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나가요. 그럼 일주일 뒤에 다시 제출하시면 돼요. 대신 별표가 있었어요. 질문이 있었어요. 형광펜으로 선생님이 너 이 문제 빼먹고 안 풀었어 라고 표시를 요 앞에다 해놓고 숙제 검사를 하면서 그러면 이게 다 해결이 된 건 전부 다 삼각형으로 칠해서 오셔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이 삼각형 칠한 거 보고 해결했어? 어디? 잘 해결했네 라고 해서 K를 동그라미를 쳐주게 될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모르는 별표 질문은 그런 식으로 하고요. 영상 강의를 봤는데도 모를 수도 있지. 너무 어려워서. 그러면 또 질문하세요. 문자로. 자, 문자라는 건 뭐냐? 맨 뒷페이지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답 노트의 맨 뒤에 보면 선생님이 학생들하고 주고받은 문자를 조그맣기는 하지만 막 이렇게 실어놨어요. 이런 식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선생님하고 뭐 통화를 해도 상관이 없지만 선생님이 가끔 전화를 못 받으니까 의사소통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 모르는 뭐 중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중학수학 같은 거 몰라도 사진 찍어서 그냥 보내주시면 선생님이 풀어드립니다. 강의는 하지 않아도 수학과 관련된 것들은 모르는 거 그냥 풀어드리니까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시면 돼요. 아무거나 질문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모르는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바로 이 오답 노트가 이제 등장할 때죠. 자, 가끔 보다 보면 특히 별표 되게 어려운 것들이 가끔 있어요. 특히 A, B, C단계, C단계 막 정말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그냥 한 번 이해했다고 내게 전혀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서 익숙해져서 쉽다고 느낄 때까지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문제집 있죠? 이 문제집에 있는 별표 부분을 얘를 가지고 뜯어서 얘를 빼서 오답 노트에 그런 별표들을 모아놓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공부하고 싶은 별표를 모아두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공부하는 애들이 꼭 공부 잘하는 애들이 티내면서 하는 거 있죠? 막 밥 먹으면서도 이러면서 하는 거 있죠? 이런 거 하시면 돼요. 많이 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 했어.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거는 내가 완전히 익숙하겠어. 그럼 다시 어떻게? 뜯어가지고 원래 교재에 넣으시면 돼요.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선생님의 과정을 버텨낼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제 버티게 되면은 한 단원의 문제집 한 권이기 때문에 이제 1년이 지나면 문제집이 막 이만큼씩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오답 노트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 계속 넣고 빼고 하시면서 쓰셔야 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오답 노트까지 끝났고 거기에 보면 이제 맨 마지막에요. 오답 노트. 엉뚱한 거 같네? 예. 자, 개별적인 질문하는 법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선생님이 답지 봐도 됩니다. 이 수학 AB 시험의 목적은 개념 정립이지 뭐 내 머리를 열심히 써야 돼.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은 막 3시간씩 들여다보고 있어야 돼. 요런 게 아닙니다. 라고 했죠? 자, 그래서 답지를 보다 보면 다 이해가 가는데 어머, 3번째 줄에서 왜 4번째 줄? 이거 어디서 튀어나온 거지? 이런 부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이렇게 밑줄을 해놓고 내가 뭘 모르는지 정확하게 코멘트를 선생님 저 이게 뭐 이렇게 보통 그냥 모르는 거면 이래놓고 물음표 이래놓고 앞쪽에다가 번호표에 질 이렇게 적어놓으면 선생님 이 줄에서 이 줄 모르는 거야 라고 하는데 요거보다 조금 더 상세한 질문을 하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럴 때는 이제 코멘트를 뭐 선생님 이러고 저러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이렇게 질문을 적어 놓으면 선생님이 이제 질자를 보고 그 페이지를 열어봐서 이 부분이 궁금했구나 해서 포스트잇으로 이제 쫙 설명을 해서 붙여 놓을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해요. 그 외에 추가적인 질문이 필요하다라고 그러면 문자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숙제 검사표. 바로 숙제 검사표라는 게 요게 숙제죠. 문제집이죠. K 동그라미 완벽해요. 안 내도 돼요. K. 숙제는 했지만 미흡합니다. 마무리 지어서 내세요. 형광펜으로 선생님이 칠해놓는 것들이 있어요. 깜빡이고 빼먹으셨군요. 풀어서 제출하세요. 별표, 질문 이런 식의 약속이 있습니다. 알겠죠? 네. 그리고 해결된 건 모두 다 삼각형 쳐주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수업을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